자, 대방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시험이 정말 며칠 남지 않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혔으면 하는 개념들을 이용한 문제들을 조금 뽑아와 봤습니다.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요. 반드시 다운로드 후에 풀이를 직접 한번 해보시고 해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자, 1.3땡 1땡은 1.32보다 크다랍니다. 그러면은 크기 비교를 분수를 이용하지 말고 소수로 바로 해주시면 1.3땡 1땡은 1.3131이 반복되고 1.32는 여기서 종결 났죠. 그쵸? 자,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릿수가 1보다는 2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커져야 돼서 1번은 틀린 말. 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죠. 순환하는 무한소수에 대한 이름이 순환소수입니다. 2번 틀린 말이죠.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해서 3을 보고 얘를 맞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와 5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약분을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2분의 1로서 얘는 0.5라는 유한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0.78686에서요. 86은 순환마디이고 간단히 나타내면 0.7땡 86땡이 아니고 78땡 6땡이 돼야 돼서 4번도 틀린 말. 자, 5번 0.38땡 1땡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50번째 자리의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0.38땡 1땡은 0.3에 81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수죠. 자, 그러면은 얘가 두 개씩 순환하고 있으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50묶음을 갖다 놨다. 그러면 여기에 왔던 81에서요. 이 1은 몇 번째 자리냐? 50번째가 아니죠. 얘가 50개 들어갔으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릿수가 3이기 때문에 1은 51번째 자릿수가 돼서 8이 50번째 자릿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5번이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에 대한 해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러면은 얘를 먼저 풀어주시게 되면 84x가 a 더하기 13이 됐기 때문에 x의 값은 84분의 a 더하기 13이 됐다.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길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13 나누기 84니까 84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좀 나타내 주시게 되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분의 a 더하기 13이 됐더라. 그러면은 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셨을 때 분모에 2와 5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3과 7을 a 더하기 13이 데려가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13이 뭐가 돼야 된다? 3과 7에 대한 최소 공배수인 21의 배수들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 그 21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21이 있고 42가 있고 63부터 쭉쭉쭉 나가는데 문제에서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있는 자연수 a의 값이라고 하였으니 42가 되겠죠. 즉 a 더하기 13의 값이 42가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29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자, 영희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0.416땡으로 나타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분모를 잘못 봤으니까 그럼 내가 영희의 그 분수에서는 분자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은진이는 분자를 잘못 봐서 0.5땡 4땡으로 나타냈으니까 은진이의 분수에서는 내가 분모를 캐치해오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영희입니다. 영희는요 0.416땡으로 나타냈는데 얘는 900분의 416-41로 이렇게 공식 이용해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900분의 375라는 값을 가질 거니까 약분 한번 해줍시다. 180에다가요. 얘는 5, 7에다가 5 한 번 더 되겠네요. 그러면은 36에 얘는 15가 돼서 36분의 15라는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은 3으로 한 번 더 12분의 5의 값을 가지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분자를 가져오셔야 되니까 5를 가져오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은진이는요 0.5땡 4땡으로 봤대요. 0.5땡 4땡입니다. 얘는 99분의 54가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럼 얘도 약분해 주시게 되면 3으로 나눠 봅시다. 9로 나누시면 되겠죠. 6분의 11이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요 분모 가져올 거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둘을 짬뽕해 주시게 되면 원래 처음에 그 분수는 뭐였다? 11분의 5라는 분수였다. 그럼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 나눗셈을 해주시는 방법도 좋지만 얘를 99분의 45로 나타내 주시게 되면 0.4땡 5땡이었던 순환소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수 11분의 n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마디가 36인 순환소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1분의 n이라는 걸 자체를 내가 한번 분수를 분모를 9에 대한 그 배수꼴로 한번 나타내 보시게 되면 얘는 99분의 9n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순환마디가 3, 6 딱 두 개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4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한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얘가 가능한 게 어떤 꼴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순환마디가 36인 순환소수다. 그러면 0.3땡 6땡 같은 애들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1.3땡 6땡인 애들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2.3땡 6땡처럼 요런 애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99분의 9n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 4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한 개수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상황을 나누셔서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0.3땡 6땡이라는 거는 얘는 99분의 3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36이 9n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n의 값이 4가 되니까 조금 많이 멀죠.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4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인 1.3땡 6땡을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건너뛰다가 한 대충 한 2.3땡 6땡으로 한번 가볼까. 그럼 얘는 99분에 몇이 되겠냐면 236-2가 되니까 234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가 지금 9n의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9로 한번 약분해 주시게 되면 20몇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금 더 작다. 조금 한 두 칸 정도 더 가서 그럼 4.3땡 6땡을 한번 보자. 그럼 얘는 99분의 432가 될 거고 마찬가지 얘가 현재 9n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되겠네. 그죠? 얘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432분의 9니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9, 4에다가 8. 얘가 48이 되겠네. 그죠? 여기서는 n의 값이 48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48부터 쭉쭉쭉 두 자리 자연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다음 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또 조금 점프를 껴주시게 되면 대충 한 8.3땡 6땡 정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99분에 836-8이니까요. 얘가 지금 계산 결과값이 822가 됐겠죠. 828이 됐겠죠. 얘를 다시 한번 9로 나눠주는 거잖아. 얘가 9n이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몇이 되겠냐면요. 80 다시 9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숫자는 뭔가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얘는 9.3땡 6땡이 있으면 얘가 99분에 936-9가 돼서 이 결과값이 지금 927이니까 얘가 9n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n의 값은요 9분의 927이니까 얘가 벌써 100 넘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컷 해주시게 되면 n의 값은 몇부터 48부터 여기까지인데 몇 개야? 그러면은 4.3땡 6땡부터 8.3땡 6땡까지면 총 5개의 40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수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릿수를 A1, 14번째 자릿수를 A2, 21번째 자릿수를 A3, 28번째 자릿수를 A4 이런 식으로 84번째 자릿수를 A12까지 나타냈죠. 그죠? 자, 그때 지금 주어진 식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7분의 3을 소수로 바꾼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0.428571로 요렇게 순환 마디를 가지는 순환 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7번째 자릿수라고 했는데 애초에 순환 마디의 개수가 6개라 하면 A1에 대한 값은 뭐가 되겠냐? 첫 번째 순환 마디가 될 테니까 4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자릿수는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 6개 있었죠? 6개 있었죠? 그러면은 소수점 아래에 14번째 자릿수는 2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A2의 값이 2네. 즉 무슨 말이냐면 A1부터 A2 요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4, 2, 8, 5, 7, 1에 대한 값을 가지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됐는데 자, A1부터 A6까지에 대한 합이라는 건 결국에는 얘가 4, 2, 8, 5, 7, 1에 대한 전체의 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5에다가 9에다가 13을 더하는 거죠. 5에 9에 13을 더해 주셨으니까 27이 되겠네. 27. 그럼 얘도 마찬가지. A7부터 A12까지는요. 똑같이 4, 2, 8, 5, 7, 1이 또 돌아갈 테니까요. 얘는 몇이 되겠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7이 됐을 텐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해주시게 되면 27 더하기 27 해서 54라는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고요. 얘는 결국에는 순환마디가 순환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릿수에 대한 합을 다소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푸시던 문제들과 크게 다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 A는 2의 x-2제곱이고요. B는 지금 3의 x-1제곱일 때 36x제곱을 A, B를 써서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수를 말고 밑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얘가 36의 x제곱이라는 거는 내가 소인수분해를 밑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전체 x제곱이더라. 그럼 얘가 말하는 게 2의 2x제곱 곱하기 3의 2x제곱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게 2의 x일지 2의 2x일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주어진 식을 한번 변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주어진 게 a의 값이 2의 x제곱 x-2제곱. 그럼 얘는 2의 x 곱하기 4분의 1로 보실 수 있겠죠. 아, 2의 x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4a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의 값은 현재 3의 x-1제곱이면 얘가 b는 3의 x 곱하기 3분의 1이구나. 그러면은 3의 x제곱이라는 거는 3b의 값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게 2의 2x제곱은 뭐다? 2의 x제곱의 제곱이다. 3의 2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요. 얘는 16a 곱하기 9b가 되니까 144ab의 결과를 가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곱이 들어가야죠. 제곱 들어가 주시게 되면 정답이 4번이 체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120분의 21을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인데요.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뭘 해주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2분의 1은 10분의 5가 되니까 0.5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분모를 10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바꿔줄 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 주시게 되면 120이라는 거를 지금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있죠. 자, 그럼 120을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2에 60에 얘는 2에 30에 다시 2를 15로 그럼 3, 5가 됐네. 그죠? 2의 세제곱에 3 곱하기 5니까 b에 들어갈 말이 3이었을 거고 21을 소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3 곱하기 7이 됐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7 곱하기 3에서 3이 사라졌다. 약분했구나. 그럼 c가 바로 5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갑자기 5 곱하기 d를 만들어가지고 5의 세제곱이 됐어. 5 곱하기 5의 제곱을 해주셔야 5의 세제곱이 되는 걸 지수법칙에 의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d의 값은 5의 제곱이고 분모에 곱했다라는 건 분자에 마찬가지 똑같이 곱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마무리 되셨으면 맞춰봅시다. 자, a의 값이 7이 됐을 거고요. b의 값은 3이었고 c의 값이 5 그리고 d의 값이 25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10에다가요 30을 더해 주시게 되면 결과가 4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8번 보겠습니다. 자,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9의 c제곱의 m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딱 보자마자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니까 밑을 조금 맞춰주자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체 m제곱이 2의 60 곱하기 3의 90제곱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자연수 m을 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주어진 식을 먼저 살짝 변형을 해보시게 되면 왜? 애초에 우변에 있는 게 2와 3이라는 밑만 있으니까 나도 좌변을 2와 3으로 통일을 해주겠다. 자, 그럼 얘는 2의 am제곱으로 나타내고 얘는 3의 b제곱 곱하기 3의 2c제곱의 m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am제곱 곱하기 3의 b 플러스 2c의 m제곱이 될 텐데 m 그냥 다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얘가 2의 60제곱 곱하기 3의 90제곱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곱해져서 60을 만들고 b 플러스 2c와 m이 곱해져서 90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m은 60과 90에 대한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m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m이라는 숫자는 바로 60과 90의 최대 공약수가 되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60과 90에 대한 최대 공약수는 30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셨으니까 m의 값이 현재 30이구나. 그러면 a 곱하기 30의 값이 60이 됐다. a의 값은 2가 되는구나. 또 b 플러스 2c 곱하기 30을 했더니 얘가 90이 됐구나. b 플러스 2c가 3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셨죠. 자, 물론 내가 b와 c에 대한 값은 구할 수 없지만 문제에서 처음부터 구하라고 하는 건 a와 b와 c에 대한 그 각각의 값들이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2c를 m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얘는요 30분의 그 각각의 2 플러스 3을 해주시게 되면 답은 6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에 대한 항이요 식이 x제곱 y 곱하기 6x 4제곱 y 세제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나누기 b에 대한 값을 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물론 a 나누기 b에 대입을 하셔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건 맞지만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하신 후에 대입을 해주시면 이후에 계산이 훨씬 편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식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게 되면 x제곱 y에다가요 6x 4제곱의 y의 전체 세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6x의 6제곱의 y의 4제곱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확인. 자, 그 다음에 b도 한번 해보셔야죠. b는요 마이너스 5분의 6y제곱에다가요 나눗셈이니까 곱하기 3x제곱 y 분의 1이 됐으면 얘는 약분할 거 약분해 줍시다. 3, 2로 약분되면 분자에 2 남았고요 y 하나 지워주시게 되면 얘는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의 5분의 2가 될 거고요 분자에 뭐가 있었느냐 x제곱 분모의 x제곱 분자에 y가 존재한다라는 요런 식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결국에 a 나누기 b라는 거는 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요 얘를 조금 하나로 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x제곱분의 2y라는 식이 됐다. 그러면은 a 6x 6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의 2y분의 5x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 약분 해주시게 되면 개수는 마이너스 15, x는 8제곱, 그리고 y는 하나 약분되면서 3제곱이 남았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처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항식 A와 다항식 A의 2차항과 1차항에 대한 개수를 서로 바꿔서 얘에서 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2차항과 1차항에 대한 개수를 서로 바꾼 식을 잠깐 B라고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에서 B를 뺐더니 얘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 빼기 B의 값이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됐죠. 그죠? 그러면은 다항식의 계산을 이용해서 b에 대한 식은요 얘에서 얘를 빼준 식이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에 3x에다가요 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b를 구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랑 a를 더한 식을 알고 싶어요. 그럼 a를 찾으셔야 되는데 a는 둘이 지금 바뀐 거잖아. 그러면 얘와 1과 마이너스 3을 바꿔주시게 되면 원래 a식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5라는 식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뭐만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만 더해주시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 다항식이나 다항식에 대한 계산 문제들은요 꼼꼼하게만 풀어주시면 반드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험 시간 때도 여러분들 실수 없이 꼼꼼하게 풀어주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혼합 계산 같은 경우 좀 끊어서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주시게 되면 자, 3x 세제곱 플러스 5xy를 지금 x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3x 제곱 플러스 5y가 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마이너스 5분의
3x 4제곱 y 세제곱을 나누는 거잖아. 그죠? 곱하기 역수 취급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전체 항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되겠냐? 요 안에 있는 것도 같이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8 x의 6제곱 y의 세제곱에 플러스 24 x 4제곱 y 5제곱에다가 얘가 어떻게 되고 있다? 3x 4제곱 y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시기 전에 일단 조금 분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3x 4제곱 y의 세제곱 분의 마이너스 8 x 6제곱 y의 세제곱 플러스 3x 4제곱 y의 세제곱 분의 24 x 4제곱 y 5제곱이 돼서 여기에 그대로 마이너스 5는 여전히 곱해지고 있죠. 자, 그럼 식 내부에서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먼저 해주시게 되면 얘는 x 4제곱 없어졌을 거고 y 세제곱은 싹 사라졌겠죠. 얘는 3도 약분됐네요. 그리고 x 4제곱 싹 사라졌고 y가 2개가 남았더라. 그래서 정리를 마이너스 5와 함께 곱해주시면서 펼쳐주시게 되면 40, 정확히 3분의 40 거기에다가 x제곱만 남았을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얘는 다 약분됐으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40에 y제곱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네. 자, 근데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건 뭐다? 얘와 얘에 대한 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분의 40 x제곱 마이너스 40 y제곱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게 되면 3분의 49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0 y제곱에 플러스 5y로 정리가 된다 해주시게 되면 정답이 1번에 위치해 있는 거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대로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셔야겠죠. 자, x의 5배는 x의 4배보다 작다랍니다. x의 5배니까 5x가 4x보다 작다라는 거는 식 2항 해주시게 되면 x가 0보다 작다라는 1차 부등식이니까 1번 맞는 말. 한 권의 y1인 공책 5권의 값이 4,000원 미만이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가격은 가격 곱하기 개수니까 5y가 현재 4,000원 미만이구나. 마찬가지 1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3번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3x잖아. 3x. 3x는 24보다 길다니까 얘도 1차 부등식 맞을 거고요. 자, 1kg인 상자 xkg인 물건을 7개 넣으면 전체 무게는 20kg 미만이다. 그럼 1kg 상자가 이미 있었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xkg짜리 7개를 넣으면 총 무게는 7x. 자, 얘가 2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얘 역시 1차 부등식 되겠죠. 자, 그럼 5번이 아닐 텐데 왜 아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게 되면 길이가 20짜리 실을 x개 조각으로 똑같이 나눴을 때 한 조각의 길이는 x보다 길다랍니다. 그럼 20cm짜리 실을 x 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의 길이가 x보다 길다라는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x가 지금 분모에 가 있으니까 1차 부등식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시면 x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주어졌을 때 1차 부등식, 주어진 1차 부등식의 해가 아닌 걸 찾으래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문제의 정확한 그 의도는요, 얘네들을 직접 대입을 했을 때 부등식이 참임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부등식에 대한 풀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단순하게 어떻게 풀이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주어진 정수들 중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딱 하나 있죠. 마이너스 2가 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A와 B가 대소관계가 이렇대. A가 B보다 작고요. 둘 다 음수고 C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부등식이 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다. 단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주게 되면 부등의 방향이 뒤집힌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A분의 B가 1보다 작대요. 자, 그럼 양변에 내가 A를 곱해서 대소관계를 확인을 해주시면 B와 A인데 양변에 A, 즉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나는 부등호의 방향 뒤집혀야 된다. 그럼 얘는 현재 주어진 조건과 맞기 때문에 1번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a가 3b보다 작대. 양변에 3을 나눠주시게 되면 부등호는 그대로겠죠. a가 b보다 작다. 2번도 맞는 말. 3번 a제곱이 ac보다 크다라는데 양변을 a로 나눠주시게 되면 a가 c보다 작다로 될 거야. a가 음수니까. 그쵸? 얘도 맞는 말.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만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c가 a보다 작다니까 얘는 틀린 말. 다섯 번째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다라는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게 되면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얘가 틀린 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양변에 2를 곱해주고 1을 더해주고 양변에 5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얘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2분의 5a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없애도 부등호에 영향 안 줘. 그 다음에 a와 c에 대한 개수인 2분의 5를 내가 양변에 곱했다 한들 상관없죠. 얘네들은 단순하게 요런 꼴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a는 c보다 작았으니까 얘도 맞는 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b 더하기 c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는 조금 식에 대한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c는 양변에서 사라질 거고요. b 지워주시게 되면 그냥 얘는 a가 b보다 크냐고 묻고 있어요. 주어진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보시면 마찬가지 식에 대한 조금 변형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한번 넘겨주시게 되면 2a가 2b 플러스 c보다 작다. 양변을 2로 나눠주시게 되면 a는 b 더하기 2분의 1 c보다 작다라는 건데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a는 b보다 원래 작았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 내가 양수를 큰 거에다가 큰 양수를 더해주시게 되면 대소관계가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총 5개의 옳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다음 중 부등식에 대한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분모에 3, 4, 10이 있으니까 양변의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인 11을 곱해주시게 되면 4x 플러스 15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4x가 마이너스 16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즉 x가 마이너스 4 미만이다니까 구멍 뚫어주시고 왼쪽으로 화살표 그어주시게 되면 요런 수직선 위에 나타난 부등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두 1차 부등식에 대한 해가 같을 때 상수 a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얘는 결국에는 부등식의 풀이 중에서 x에 대한 개수가 지금 정수가 아닌 상황이네.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수와 지금 소수가 이렇게 혼합이 되면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을 한번 분수로 다 바꿔주시는 게 그나마 낫겠죠. 그죠? 아니면은 얘들을 요렇게 합시다. 어차피 5랑 2가 있고요. 10이랑 100이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그냥 빠르게 계산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양변에다가 그냥 곱하기 100을 한번 해버려.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 12 곱하기 x 플러스 5에다가 빼기에 20에 2x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100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x에다가요 플러스 50이 됐겠죠. 그죠? 다소 수는 조금 클지 몰라도 얘네들이 계산이 그냥 빠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얘네 계산해 주시면 12x 플러스 60에 마이너스 40x 플러스 20의 값이요.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과 같대. 자, 그럼 얘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20x가 됐을 거고요. 계산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8x. 자, 그리고 얘가 80이었잖아요. 그죠? 80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3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어떻더라? 마이너스 8 양변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겠네. 그죠? 자, 근데 얘는 지금 1차 부등식에 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풀어도 똑같이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양변에 그냥 10 곱해주시게 되면 5x 빼기 5a의 값이요. 40 빼기 3x가 된다. 넘겨주시게 되면 8x의 값이요. 5a 더하기 40이 돼버렸으니까 얘는 x의 값이 8분의 5a 더하기 40이 된다. 근데 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2배 해주시게 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8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5a 더하기 40의 값이 바로 30이 되면 된다.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시면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는데 a, 즉 10-5x에 대한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뭘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 거냐면 x를 이용해서 어떤 다항식에 대한 범위를 찾는다. 개수 먼저 맞춰주시고 상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5x가 알고 싶은 거니까 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뒤집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사람 없으니까 마이너스 5x가 어떻다?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다라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주신다? 각변에다가 플러스 10씩 해주시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얘는 15까지가 되니까 정답 5번 되는 거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 5x가 아니고 10 빼기 5x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가 한 개뿐이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게 얘 같은 경우는 부등식을 먼저 풀어주시고 수직선에 그리신 후에 최종적으로 등호 판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풀어주시게 되면 3-1에 플러스 4x의 값이 2x 더하기 a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넘겨주시게 되면 2x의 값이 지금 a 빼기 2다. x의 값은 현재 2분의 a 빼기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의 해가 생겼죠. 자, 그럼 수직선 위에다 쭉 그려보시게 되면 어딘가에 위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a 빼기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의 해가 나온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만족시키는 자연수 해가 하나라는 거는 제일 작은 자연수는 1만 요 안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 그럼 2는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2분의 a-2는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2분의 a 빼기 2가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건 확인하셨어.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2분의 a-2가 1이 됐어 봐. 요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빨간색 범위 안에는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아예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분의 a-2가 2가 돼버리는 상황에서는요, 얘가 요런 부등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 주황색 범위 안에는 여전히 1은 포함하지만 2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 한 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양변에 2부터 곱해주시게 되면 2보다 a-2는 크고요. 걔는 4보다 작다. 각변에다가 2를 더해주시면 4보다는 크고 현재 6보다는 작다라는 작거나 같다라는 요런 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4번 정답 체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학교 앞 서점에서 한 권에 2만원 하는 문제집을 어떤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 가격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권에 지금 서점에서는 얼마야? 서점에서는 지금 한 권당 지금 2만원이에요. 2만원. 자, 근데 얘가 인터넷 서점에서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죠. 15%를 할인을 받았대. 그죠? 얘는 2만 곱하기 100분의 85만 해주시면 되겠네. 맞죠? 자, 금액으로 판매를 했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문제집의 권수와 상관없이 1회당 3,500원의 배송료를 낸대. 여기에는 3,500원의 배송료를 얻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집을 몇 권 이상 살 경우 학교 앞 서점보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유리하다라는 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싼 게 유리한 거죠. 그죠? 생각했을 때 내가 이쪽이 더 싼데 굳이 다른 쪽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서점에서 내가 X권을 구입을 하겠죠. X권. 책을 X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서점에서 발생하는 금액은요, 2만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인터넷에서도 발생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냐면 얘 요렇게 약분해 주시게 되면 17,000원 되나요? 17,000원. 17,000X가 될 건데 거기에는요 3,500원이 항상 붙습니다. 그쵸? 자, 근데 유리하네.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네. 얘가 더 싸야 되는 거니까 가격이 작아야 되겠죠. 그죠? 넘겨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3,000. X의 값이 3,500보다 작아야 되는데 빵 두 개 지어주시게 되면 X의 값이 6분의 7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대충 1점 땡땡이니까 책은 항상 자연수 단위로 들어가니까 2권 이상을 사야 유리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1번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8문항으로 조금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자, 주어진 수가 있는데 얘가 B분의 A로 이렇게 간단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처음에 주목하실 게 어떤 거였냐? 아, 근데 얘네들이요. 10분의 1이 곱해져 있고, 10의 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고, 10의 세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고, 10의 네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는 5 뒤에 더해져 있는 요런 수들이 뭘 결정하고 있다? 소수점 아래 자리수들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5 더하기 그럼 3분의 9 곱하기 10분의 1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는 3분의 6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1로 나타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3분의 9 곱하기 10의 세제곱분의 1, 얘는 3분의 6 곱하기 10의 4제곱분의 1로 나타내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 조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5 플러스 얘가 약분되면 0.3이죠. 플러스에 얘는 0.0이죠. 플러스에 얘는 0.003일 거고, 플러스에 얘는 0.0002가 되겠네. 그럼 얘는 다 합쳐서 한번 써보니까 5.3땡 2땡이더라. 그러면은 얘를 결국에는 뭘로 바꿔달라는 겁니까? 분수꼴로 바꿔달라는 거니까 5.3땡 2땡이라는 순환소수는요 99분의 532-5가 돼서 얘가 99분의 527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따로 약분되는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얘가 B분의 A가 된 거니까, 그러면 A의 값은 527이면서 B의 값은 99가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해서 527에서 99를 빼주시게 되면 얘는 428이라는 요런 값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2번입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해서 총 두 개의 소문항이 나와 있는데, 자, 21번 보시면 630분의 99에다가 자연수 A를 곱해서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뭘 하셔야 되겠냐면, 곱하기 A를 했대. 소수로 나타내는데 유한소수가 된대요. 그죠? 그럼 얘는 분모에 대한 소수들을 보셔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630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한번 살짝 해봅시다. 그럼 얘는 2로 나눠주시게 되면 315가 될 거고요. 5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63이 될 거고요. 다시 3으로 21, 그럼 37 되겠네. 그쵸? 그러면 주어진 630분의 99라는 수는요,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99니까 3의 제곱 곱하기 11. 해서 보니까 지금 3의 제곱이 약분이 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얘는 자체가 지금 어떤 수였냐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11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A를 곱하면 얘가 유한소수가 된대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 A의 값은 얘는 무조건 7을 데려가야 돼. 즉 A는 7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 자, 근데 7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그냥 7이 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200 이하의 가장 큰 수를 X라고 했을 때 630분의 99 곱하기 X를 소수로 나타내랍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7에 210이잖아. 그쵸? 30 곱하기 7이 210이니까 거기서 14를 빼주셔야 되겠네. 그러면은 X가 뭐가 되겠다? 7 곱하기 28이 되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얘 계산 한번 해봅시다. 6에다가 5, 19, 196이 되겠네. 맞죠? 자,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최종적인 계산 630분의 99였죠? 근데 630분의 99가 아까 뭐였어? 얘였잖아.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1 11이죠. 11 11에다가 7 곱하기 28을 곱하는 거네. 얘 약분 해주시게 되면 얘는 5분의 11 곱하기 14가 되더라 해서 5분의 154가 될 거고, 얘를 소수로 나타내 주시게 되면 30.8이라는 요런 소수가 된다 해서 얘가 2번에 대한 정답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3번. 자, 2의 15제곱 곱하기 5의 17제곱은 n자리 자연수이고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a래. 이때 a 더하기 n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몇 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빵이 몇 개가 붙어 있냐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빵을 뭐가 결정하느냐? 어떤 수 곱하기 10에 대한 거듭제곱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10의 거듭제곱을 찾아달라는 문제인데, 얘가 따지고 보면 2 곱하기 5에 대한 n제곱이니까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가 5개가 있었고 5가 8개가 있었어. 그러면은 10의 8제곱은 만들 수가 없겠지. 왜? 작은 것의 개수를 따라서 제한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얘는 어떻게 된다? 수를 한번 바꿔보니까 2의 15제곱 곱하기 5의 15제곱을 통해서 10의 15제곱을 만들고 남아있는 건 5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10의 15제곱이 되는 거니까 25에다가 뒤에 0이 몇 개가 붙었다? 15개가 붙었다. 그럼 얘는 총 몇 번째 자릿수까지 몇 자릿수입니까? 17자리 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n이 17이 되는 거고 그 각 자리 숫자의 합은 0은 어차피 더해봤자 빵이니까 그 a의 값은 2와 5에 대한 합인 7. 그럼 a 플러스 n에 대한 값은요 24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4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아래 그림에 대한 입체 도형은요 부피가 48a제곱 플러스 24ab인 큰 직육면체 위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피가 뭡니까? 48a제곱 플러스 24ab가 되겠죠, 그죠? 여기 위에다가 지금 부피가 얘인 작은 직육면체, 즉 48a제곱 마이너스 32ab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 입체 도형에 대한 전체 높이 h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h를 쪼개볼까? 얘를 내가 만약에 x로 두고 얘를 내가 y라고 둔다라면 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면의 넓이인 24a에다가 x를 곱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밑면의 넓이는 여기가 4가 될 테니까 16a 곱하기 y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x를 24a로 양변을 나눠주셔서 얘가 어떻게 된다? 2a 플러스 24ab죠. 미안합니다. 얘가 그러면은 플러스 b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럼 y는 양변을 16a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3a 마이너스 2b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 그럼 그 전체 높이 h는 x 더하기 y니까 얘네들에 대한 합은 5a 마이너스 b라는 높이를 가진다라고 계산만 해주시면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 5번입니다. 자, a의 값이 5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x값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거두절미하고 얘를 풀어주셔야 될 거야,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 x에 대한 항을 좌변으로 나머지를 우변으로 쫙 밀어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a 빼기 9에 빼기 6 플러스 2a에 x로 묶일 거고요. 얘는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11a에다가 37에다가 18 더해주시니까 4에 56이 되겠죠, 그죠? 5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5가 되더라. 자, 그래가지고 얘 계산해보니까 지금 3a 마이너스 15에 x의 값이요 11에 a 빼기 5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쭉 다시 한번 써주시게 되면 3에 a 빼기 5에 x의 값이 11 곱하기 a 빼기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내가 결국에는 x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양변에 3 곱하기 a 빼기 5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a의 값이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a 빼기 5는 어떻더라? 0보다 작다. 즉 얘가 음수더라. 그러면 얘도 음수니까 양변을 얘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야 한다. 그러면은 x의 값이 어떻더라? 3 곱하기 a 빼기 5 분의 11 곱하기 a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 빼기 5 이렇게 약분해 주실게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등식에 대한 해는 3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가장 작은 x의 값은요 3분의 11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6번입니다. 자, 주어진 1차 부등식에 대한 해가 x가 2보다 작다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얘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 풀어주셔야 되겠네, 맞죠? 자, 근데 해가 주어질 때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부등호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자,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초반과 좀 반대 방향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이따가 내가 x에 대한 개수를 나눠주시게 되면서 뭔가를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에 x의 값이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b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b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내가 결국에는 얘에 대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게 될 건데 그때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혔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값은 분명히 음수였구나. 양변을 나눠주시게 되면 x의 값이 부등호 뒤집어지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보면은 얘랑 얘가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뭐랑 2랑 완전히 동일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b의 값이 2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의 값이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b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a와 b에 대한 관계를 구하기는 했는데 지금 얘에 대한 범위를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뭘 해주셔야 되겠어요? 얘를 정리를 해서 문자를 하나로 줄여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b가요. 여기 있잖아. 그쵸? 얘 빼고 다 넘겨. 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a 빼기 2분의 1b라는 거는 a에다가 얘를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3a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얘에 대한 범위는 어디서? 여기서 a에 대한 범위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2a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보다 작다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큽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3a 빼기 3에 대한 그 값이니까 얘를 어떻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a의 값이요 2분의 9보다 작다. 거기에다가 3을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a의 값은요 2분의 9 빼기 3이니까 얘가 2분의 3이 되겠네. 즉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요런 해를 찾아주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서술형 7번, 8번 남았습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농도가 5%인 소금물입니다. 농도가 5%인 소금물 200g에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어서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얘가 몇 그램 이상 필요하냐?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5% 소금물 200g에다가요. 뭘 더하실 거냐면 10%짜리 소금물을 섞을 거래. 그래서 얘가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 겁니다. 자, 그때 필요한 10% 소금물에 대한 그 용량을 묻고 있으니까 얘를 xg으로 놓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혼합된 후에 무게는 x 더하기 200g으로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소금물의 농도 문제 푸실 때 소금의 양을 이용하죠. 그러면은 얘 소금의 양 더하기 얘 소금의 양은 실제 8% 소금의 양보다 더 많아야 그 농도가 8% 이상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용량 플러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얘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x 플러스 200 해주시게 되면 얘만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맞죠? 100 지워주시게 되면 1000 플러스 10x의 값이요 8x 플러스 1600이 되니까 정리해 주시게 되면 2x의 값이 600보다 작거나 같다. x의 값은 300 이상이 되면 된다. 즉 10% 소금물 300g 이상이 필요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8번입니다. 자, 원전과 문제입니다. 자, 원전과 문제도 차분하게 여러분들 식 세워주시면 문제풀이 하시는데 크게 오히려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고 하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풀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자, 보시면 원가가 지금 얼마냐? 원가가 10,000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정가가 있을 거야. 정가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정가도 모르고 정가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 정가를 x1으로 두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그 정가를 몇 퍼센트? 20%를 할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판매가라고 하죠. 판매가. 자, 그럼 판매가는 x1에서 20%가 할인이 됐으니까 x에서 0.2x가 빠진 거죠. 얘를 0.8x1으로 놓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건 항상 아시겠지만 이익은 판매가인 0.8x1에서 그 정가가 아닌 원가인 10,000원을 빼주셔야 발생할 거고요. 걔를 지금 팔아가지고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원가가 10,000원이면 원가의 10%면 1,000원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정리 한번 해주시게 되면 0.8x의 값이요 11,0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정리 한번 다시. 자, 그럼 x의 값이 4분의 5 곱하기 11,000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네. 자, 그럼 얘는 약분해 주시게 되면 얘가 2로 5,500으로
약분해 주시게 되면 2의 7, 2750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13750 이상이 되면 된다라는 걸 확인. 자, 그 다음에 얘가 정가가 그러면은 최소 얼마야? 최소. 그러면 정가는 최소 13750원 이상이 되면 된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 정가로 두 개를 팔았을 때 이익금이네. 그러면은 정가로 파는 거잖아. 그 정가. 13,750원으로 하나 팔면 원가가 10,000원이니까 이익이 얼마예요? 이익이 3,750원이야. 근데 그걸로 두 장 팔았어요. 2네. 그럼 얘는 7,5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들이 섞인 문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학습하시면서 가져가야 될 문항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반드시 극복을 하셔서 꼭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중간고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